안전헬스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코치 박은창입니다. 4월 시작 컨텐츠 오늘은 하체 운동입니다. 온오프라인 코칭도 진행 중이니까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피지컬 종목을 나가니까 하체를 주에 몇 번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전체 분할은 가슴 2두, 등 복근, 어깨 3두, 하체 이렇게 4분할로 주 7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랑 비중은 똑같습니다. 루틴은 복합관절 운동 1개와 빠져서는 안 될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가프레이즈, 이너 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인데요. 무게는 150에서 170파운드 정도 했고 이게 프라임 기구여서 원판으로 낍니다. 그래서 65kg 정도 꼈고 방금 말씀드린 파운드는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머신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10개씩 5세트 기준입니다. 선피로 운동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고로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바로 복합관절 운동으로 진행을 하면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익스텐션을 먼저 한 거니까 어떤 순서로 해도 전혀 무방하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대퇴골에서 무릎을 지나서 경골 조면에 닿는데요. 때문에 무릎을 최대로 접고 펴야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이 됩니다. 옆쪽에서 무릎의 각도를 촬영을 제가 해봤는데요. 보시면 무릎이 접히고 펴질 때 각도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의자 패드가 약간 이게 사선이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 끝까지 펴지지는 않습니다. 간혹 정말 절정 수축을 하시려고 패드를 위로 이렇게 차면서까지 무릎을 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패드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쿵쿵 떨어지겠죠? 무릎 쪽 스트레스가 오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은 하체 운동에서 유일하게 수축 구간에서 무게가 허벅지에 전달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근육의 분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트레이닝입니다. 보디빌딩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죠. 운동 치료에서는 사실 이제 고관절을 사용하면서 후면부 근육을 사용하는 걸 기능적이게 더 보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만 사용하는 레그 익스텐션은 하위 동작으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합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복합관절 운동인 레그 프레스입니다. 복합관절 운동은 스쿼트, 런지, V 스쿼트 등등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원하는 동작 하나만 선택을 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레그 프레스를 진행을 했고요. 무릎, 허리를 레그 프레스에서 많이 다치시는데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 무게를 해서 이제 아픈 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건 빼고 너무 깊게 이렇게 내리는 경우에 부상이 많이 옵니다. 물론 무릎을 가슴까지 깊게 내리는 게 허벅지랑 엉덩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 고관절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무게가 점점 올라가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패드를 내렸을 때 대퇴골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내리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고관절 위에 무릎이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한쪽에 110kg 정도 제가 끼고 4세트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해머스트렝스 레그 프레스가 확실히 이제 다른 머신보다는 무거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 허리를 진짜 많이 다치는 운동이니까 영상에서의 가동 범위 잘 보시고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카프레이즈예요. 종아리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제가 코칭할 때 꼭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종아리가 근육이 없으면 물론 기능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하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이기 때문에 카프레이즈 정말 꼭 해주셔야 되고요. 카프레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머스트렝스에서 나오는 시티드 카프레이즈가 최고인데 그게 보통 없으니까 레그 프레스에서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걸 가지고 카프레이즈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가 종아리가 힘이 되게 좋은 근육이라서 한쪽에 원판 한 90kg 정도로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레그 프레스 무게에서 원판 20kg 하나만 딱 빼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아주 편해요. 근육 작용을 알아야겠죠. 종아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아주 쉽습니다. 발목을 펴면 종아리가 수축이 되고 발목을 엄지발가락이 몸쪽으로 당겨지는 것처럼 접으면 종아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발끝을 발 패드 끝쪽에 두면 발목을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발끝을 잘 위치시켜서 동작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너무 끝쪽에 두시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총 10개씩 4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레그 컬입니다. 얼굴이랑 패드랑 가깝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는 소독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도 꼭 소독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작하실 때 패드를 얼굴에 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얼굴에 패드에 대지 않고 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결벽증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죠. 라잉 레그 컬에서 그 실수를 하는 부분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축을 하다가 많은 경우입니다. 발목이 무릎 뒤로 넘어올 정도로 깊게 수축을 해야 하는데 무릎을 많이 접지 않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끝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펴서
접어서 햄스트링을 늘려줘야 하는데 펴다가 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접을 때 허리를 젖히면서 진행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때 무게가 올라가면 허리 디스크 쪽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런 케이스로 허리 통증 내원 비율이 꽤 돼요. 다시 한번 조심해 주시고요. 햄스트링은 좌골에서 경골까지 붙어 있어서 무릎을 최대한 접고 펴야 근육이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접어서 수축을 할 때는 발목이 무릎보다 조금 더 넘어올 정도로 와주시면 수축이 충분하고요. 근육을 늘릴 땐 무릎을 완전히 펴는 건 아니고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익스텐션이어서 무게는 32.5kg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이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동작인데요. 이너타이입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패드를 최대한 벌려놓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끼고 내려가면서 셋업 자세를 만듭니다. 이제 편집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뭔가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게 좀 제일 편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내려올 때도 이제 일어서서 다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내전근은 치골에서 대퇴골까지 이어지는데요. 패드 사이의 간격을 최대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주시고 수축에선 최대한 패드를 가깝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다리를 벌리는 가동성이 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과하게 하면서 다음날 고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너타이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천천히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게 다음날 지옥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너타이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던 간에 제가 무게를 거의 끝까지 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힘이 막 세다기보다는 애초에 이너타이 자체가 좀 이렇게 가볍더라고요. 오늘 운동을 다 해봤고 이제 4월 시합 준비를 위한 하체 운동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온오프라인 코칭도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따라오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이제 시합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 7일 동안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컨텐츠로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운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